은 진짜 살이 잘 쪄요. 네, 금방 지방으로 바뀌어요. 당 중독이 되면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게 돼요. 갈증처럼. 네.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네, 네. 간헐적 단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16대 8 단식이거든요. 16대 8. 네. 나이 들수록 다른 데는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쪘는데 배가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 그 원인- 뱃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노화의 일종입니다. 예, 나이 들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 줄어들잖아요. 네. 그 성 호르몬들이 전부 이 지방 대사를 하거든요. 그 지방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네. 지방이 축적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즘처럼 음식을 많이 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인간의 역사상 맞아요. 근데 음식이 늘렸잖아요. 쌀수록 칼로리가 더 높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은 칼로리 높은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날씬하고 건장한 체격이 부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중요해요. 모든 연구 결과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 결과를 내주고 있는 거는 네.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온다예요. 음. 그래서 운동을 해서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더 나오게 하면 네. 이 지방 축적이 줄어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은 조금만 더 남으면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한국인으로서.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쌀을 먹어야 될까요? 현미를 섞어서 먹거나 잡곡밥 섞어서 먹거나 네.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귤이나 메밀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바꿔서 네. 쌀만 먹지 않고 섞어서. 섞어서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죠. 옛날에는 뭐 하루 세 끼 다 먹었지만 요즘은 하루 세 끼 다 먹는 분들이 많지 않죠. 쌀 면면 막 쌀면 그렇죠. 빵 쌀만 약간.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네, 네. 빵이 안 좋아요. 아, 빵은 진짜 살이 잘 쪄요. 금방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빵을 좋아하면 살찌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그렇구나. 네. 참 슬프네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대신 말씀. 육식 좋아요. 육식만 하는 게 뭐예요? 황제 다이어트. 그죠? 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원시인 다이어트. 원시인들은 육식만 했다나? 아,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 그냥 육식을 해라. 차라리. 육식을 하면 네. 빵과 육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기는 많이 먹고 나면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배가 안 고파요. 그렇구나. 전날 고기 회식 한우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 안 먹어도 돼요. 와, 그렇구나. 배가 불러요 아침까지. 네. 근데 빵은 하나 먹고 나면 두 배 더 먹어야 돼. 네. 네, 맞아요. 그게 당분의 효과예요. 당 중독이 되면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게 돼요. 갈증처럼.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당은 중독성이 있다. 네. 당 중독. 원장님 지금 잠시 그 황제 다이어트 무슨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각광받았던 게 간헐적 단식 그 다이어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렇죠. 우리 몸에 좋은가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한두 끼 쉬는 것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새끼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그렇죠. 밥 잘 먹는 게 힘이다. 그래서 끼니 걸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싫어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다음에 꼭꼭 씹어 먹어라, 뭐 규칙적으로 먹어라. 불규칙하게 먹으면 모든 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동물 세상으로 나가면 저기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요, 네. 사자는 말 한 마리 잡아먹고 사흘 쉬어요. 사흘을 쉰다. 예, 안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 소화될 때까지. 인간도 똑같거든요. 많이 먹고 좀 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꼭 안 먹어도 돼요. 아침 많이 먹었으면 그거 소화되기 전에 또 점심 먹고 점심 소화도 덜 됐는데 때 됐으니까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끼 많이 먹었으면 다음 끼는 쉬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만 먹자는 거예요. 배고플 때만. 네. 그러면 삼시세끼 다 배가 고프면 그냥 먹어도 되나요? 그 이제 안 바쁜 사람들은 삼시세끼 배가 고파요. 아, 안 바쁜 사람. 네. 직장 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하면 바쁠 때는 배고픈 줄 잘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 살이 찌는 사람들은 단체 생활에 좀 적응이 돼서 우 가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쁘면 안 먹어요. 뭔가에 몰두해져 있으면 배고픔이 잘 안 느껴지죠.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하면 배고픔이 덜 느껴져요. 더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덜 느껴져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이 태워지거든요. 지방이 몸에 있는 게 태워져 나올 때는 갈증이 덜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배가 고플 때는 산책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산책하다 보면 내가 배가 고팠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배가 고프면 산책을 하라. 네, 그렇죠. 와, 너무 저희 흔히들 알고 있었던 상식이 깨지는 게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식사를 좀 쉬는 게 좀 그나마 낫다 추천하시는 게 간헐적 있을까요? 단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16대 8 단식이거든요. 16대 8. 네.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 이제 조금 챙겨 먹는 건데 네. 보통은 저녁을 먹지 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녁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되게 참기가 힘들어요. 밤에 자는 동안부터 시작 아침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라리 아침을 굶어라. 네, 아침을 굶는 게 나아요. 아침에는 위장 기능이 좀 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껴요. 네.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해요. 어차피.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면 저녁에 조금 많이 먹지 않아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사이에 한 끼 먹고 간식 조금 하라는 얘기거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11시까지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한 16시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낮에 먹었던 음식이 다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대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와.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네? 그리고 되게 아침을 안 먹고 일을 하면 뭔가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 예. 예. 근데 그게 되게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습관화되면 네. 안 먹어도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배가 고픈 줄 잘 몰라요. 네. 대신 배가 너무 고프면 이제 탄수화물 말고 다른 거 요구르트라든지 아, 요구르트. 예, 그 플레인 요구르트, 네. 견과류 경과류. 이런 거 먹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천연 버터도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구연 버터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고 네. 뭐 어차피 굶으니까 가연 버터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배고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방탄 커피 있죠. 네. 커피에 버터 타서 먹는 거. 네. 그것도 저탄고지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커피 자체가 배고픔을 느끼게 해요. 아이고야.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커피 먹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 좀 주의사항 더 얘기해 주실 부분 간헐적 단식의 그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상 심리를 차단하라. 내가 16시간이나 굶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탕수육, 짬뽕, 짜장면 3가지 한꺼번에 먹고 아, 그럼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한 번에 조금 많이 먹고 간식을 이제 절제하는 메인 디시 하나만 먹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먹는 것에서 찾지 말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맛있는 거 다 찾다 보면 절대 건강하고는 이 병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답변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네, 다들 그렇죠. 우리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 네, 네. 원장님,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 재미있는 책. 에라 모르겠다 건강법. 네.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와닿는 게 사실 건강법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네. 아주 심플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얘라 모르겠다라고 정한 이유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이 아까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식 문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어떤 바이러스, 세균, 뭐 독소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요. 염증도 생기고 장염도 생기고 뭐 네. 두통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그래서 왜 그
이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냥 오늘만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게 이제 이해라 모르겠다 건강법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교란이 와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신경의 교란이 오면 제일 먼저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 흉상부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얼굴 붉어지고 안구충혈 오고 입 말라지고 두통 생기고 어지럽고 이게 과학각성이 되니까 잠 못 자고 막 심장 벌렁벌렁 뛰고 이래요. 네. 대신 이제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이 복강 안에 있거든요. 네. 위장, 소장, 대장, 자국, 방광, 뭐 전립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장 딱 멈춰서 입맛 떨어지고 여자분들 생리통 오고 남자들 전립선 질환 오고 뭐 과민선 대장 오고 복부 팽만 오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내 마음을 바꿔 먹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인스타그램 지우고 네? 뭔가 스트레스가 막 올라올 때 분해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네?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3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네. 금방 내가 직전에 뭘 했는지 까먹어요.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네. 금방 까먹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한번 리셋 시켜주는 스위치 같은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